맞춰주셔가지고 원래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저희 2부 톡톡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12시 10분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장을 끝나서 점심 식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널 두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계신가요? 이석균 의원님 오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톡톡크 샤웨를 맡은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육과대학 엄창석 교수입니다. 전공이 의학이고 그것도 살아있는 분이 아닌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학이어서 문화예술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삶의 곳곳에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기에 한 발을 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잘 알고 계시는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이신 이효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토론을 해주실 분 중에서 지금 남양주 미술협회장 맡고 계시는 이상숙 회장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표해서 성균관대학교 정재준 교수님 굉장히 멋지신데 특별히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균 경기도 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에서 오시는 대로 이따 토론 시간에는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지체하지 않고 오늘 주제 문화예술도시 남양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전통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이겠죠. 예술인.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기고 그것의 실제 대상이 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것을 뒤쪽에서 뒷받침해주는 공공 분야 세 가지가 하나의 잘 모양을 이루어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 창달이라고 할까요? 문화예술의 개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것을 즐기는 그런 이제 터전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이 남양주시를 어떤 형태로 바꿔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 비전을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엄 박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전환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지금 7만 8천 명 하루에 7만 8천 명 그러면서 8만 명 선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인공지능화되고 인터넷화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3년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는 이제 트리플의 악재를 지금 저희는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환기에 특별히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수렁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요즘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이 이렇게 그거 하지만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과연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적인 문화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문화가 주는 갈등과 문화가 주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퀘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게 과연 한국적인 것인가 그래서 후유증 없이 문화의 변혁을 우리는 어떻게 도모하고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가 없이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예술은 미래를 열어가는 빛인 동시에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저는 이제 문화 활동가로서 시인으로 뭐 칼럼으로서 논설위원으로 또 수필을 쓰고 사진을 찍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건강한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건전한 종교가 있어야 하고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문화예술이 그 뒤를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탁상을 치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남양주 특별히 다산 지역 그리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문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환경 뭐 이렇게 가면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문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즐기면 문화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들이 즐기면 문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함께 모이셨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즐기고 같이 인사 나누고 이런 것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의정부 씨가 경기 북부권에서 최초로 문화예술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한 200억 이상 출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도와주고 자치에서 자체 부담금 해석하게 되면 한 5, 600억 정도를 문화예산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양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문화예술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있는가? 준비가 있는가?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한 해 한 해 때우면서 가는 그냥 그런 이벤트로 끝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장르별 특성화와 전문성을 담을 수 있는 틀은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입니다. 특별히 다산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다산 문화재는 어디로 갔는가? 갑자기 정약용 문화재로 또 한 두 번 가다가 지금은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문화재로 병기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칼럼을 쓰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 문화재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인가? 실종된 다산 정신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시키는 브랜드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남양주 특별히 다산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산 정약용 축제가 되고 다산 정신이 대표 브랜드가 되려고 하면 남양주 대표 브랜드가 되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을 가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이 많아집니다. 정약용 문화재를 지난번에 제가 이틀 동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전체적으로 가서 쭉 보면서 한 1,800명에서 2,000명 선, 예산은 6억 9천. 그러면 남양주 시민들은 74만 명인데 2,000명이 모이는 축제. 제가 한번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34만 5천 원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문화비용. 그런데 이걸 왜 74만 명과 함께하는 축제로 못 만들어내느냐. 이게 행정의 문제냐 아니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제도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조합면에서만 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 전체의 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74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10,000명 이상 단위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예산도 한 6억 9천이 아니라 한 10억 이상 가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대표적인 남양주의 브랜드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셰익스피어의 생각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왜
다산 정약용 생가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렇게 그냥 즐거운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함께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생활문화의 어떤 산실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본부장님이 관광 사업을 한 30년 하셨는데요. 엄청 열심히 하세요. 막 다리에 철심을 빼시고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시잖아요. 엄청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관광 쪽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뭔가라도 좀 남양주시의 관광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민 활동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도권 탈환해서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뭐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축제, 역사, 관광, 교육 등 전반적으로 네트워크하는 플랫폼 기능을 좀 담당하겠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단체가 과연 뭐 어떻게 가는 거냐?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저희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당신의 꿈, 당신의 길을 펼쳐볼 수 있도록 자리를, 무대를,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껏 그걸 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문화예술 기관 단체에 최대한 족집게식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특별히 문화가 일상화되려고 하면 남양주시는 문화자치도시 만들기를 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를 가지고 남양주의 특색이 있다면 전통문화의 궁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트랙션 투어, 관광 코스로 개발해서 사람들이 좀 오도록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삼거리 내지는 사거리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나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축제를 16개 읍면동에 있는 축제들을 좀 네트워크, 똑같은 축제들을 노래자랑을 16개 읍면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그 동만의 특색이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위원회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냥 행정에서 그냥 고하고 가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가 타당성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론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시 조례가 또 제정이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냥 시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축제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단 출범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하나의 건물이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장은 안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실 것 같아 갖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결국은 콘텐츠냐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콘텐츠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즐거워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활동하고 싶은 것, 이것을 꼭 틀에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장을 자꾸만 지원해서 마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시가 안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시민활동가들을 좀 키우고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별히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시민활동가들이 그 기반이 되도록 해주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추구되는 문화의 형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관광산업화해서 산업으로다가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남양주시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에 관한 그런 제언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뭐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 앞으로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 모양이 정답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또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저기 이상숙 남양주 미술협회장님께서 이 예술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술가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분야를 다 대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입장에서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미술협회장 이상숙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예술 쪽으로 접근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늘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에 초대받아야 할 자리인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 예술인들이 9개 분과가 있는 그 남양주 예술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문인 활동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을 보니까 저희랑 뭐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여기 남양주에 민예총이 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단체와 또 전문 예술인 단체와 뭐 마음을 합쳐서 추진해 가면 더 힘이 커져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남양주시가 74만 인구 도시고 또 자연 환경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재 능도 많아서 문화재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상수도 보호 지역 이런 걸로 해서 개발 제한 지역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이제 큰 대기업이나 뭐 이런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예술 문화로서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면 그 영국의 북동부의 소도시 게이트헤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의 거기는 폐광촌인데 젊은이들은 이제 다 도시로 가고 이제 노인들만 남아 있는 도시였죠. 근데 그 한 공무원의 의지로 그 조형물 상징적인 조형물을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그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한 거죠. 근데 물론 주민의 의견을 들었지만 모든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예산이면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에 투자를 하지 왜 그런 거를 하느냐. 근데 그 공무원의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걸 해냈습니다. 결국엔 거기에 많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저게 뭐지 하면서 몰려들다 보니까 훌륭한 미술관도 짓고 음악관도 짓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것도 몇 년 전 일이긴 한데요. 그 연 뭐 2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그 주변의 어떤 인프라 이런 사업 또 인력 이런 거 취업 일자리 이런 창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효과로 인해서 뭐 연 7천억에서 8천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그 양양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통 지역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겼지만 현재는 아주 상습 정체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주말이나 무슨 행사 때 되면 사실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교통 지역이죠. 그곳에 저희 남양주만의 어떤 브랜드가 되는 상징물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게 뭐지? 이렇게 사람들의 시민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저희도 그냥 주먹구구식 대충의 미술관이 아니고 저희 사실은 예술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발표의 장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남양주 금곡에 있는 아트센터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허물어될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가들이 비싼 돈 내고 다 서울로 전시를 하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 피해자는 사실 시민들입니다. 멀리 작품,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잠깐 외출하면서 가서 감상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또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이런 데다가 미술관, 작은 미술관이라도 그런 거를 설립을 좀 시에서도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 사실 제가 이서구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조강한 시장님까지 무수히 많이 찾아뵙고 건의를 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했어도 항상 돌아오는 답은 장소가 없다는 거죠. 토지 확보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 말씀만 하면서 10년이 넘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모습을 저희는 예술인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문인협회, 뭐 연극협회 다 같이 고민하면서 항상 면담을 요청하고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광덕 시장님은 또 예술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거는 물론 전문적인 미술관, 시립 미술관 이런 거는 뭐 비용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이제 국고와 경기도 뭐 이렇게 다 시와 협업해서 정말 그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각 지역마다 체육문화센터는 다 있어요. 저희 남양주시만큼 수영장이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체육인은 워낙 많아서 표가 많다. 그래서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실 몸만 건강하면 못합니까? 정신도 건강해야죠. 사실 예술 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정체성에 흔들릴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서양화 전공인데요. 예술 작품을 다른 걸 보고 오면 조각이든 입체든 보고 오면 며칠간 잠을 못 잡니다. 그 감동에 저는 예술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뿐 아니라 시민단체 또 시 관계자분들 함께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뭔가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적으로다가 전문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 그리고 특히 그 작품 활동을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술관과 같은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남양주 시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만 궁극적으로 예술 문화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영성만 국장님 계시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협조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 경기도 지역에 그 미술 전시 보러 가면 양평에 가면은 거기 상설 전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전시 많이 하고 해서 가는데 남양주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 예술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
많이 협력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우리 정재준 교수님 이 학계 입장에서 좀 심도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준입니다. 좀 전에 이호상 원장님께서 남양주시가 세계적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한 6, 7년 정도 살면서 유럽 사람들의 어떤 관광 패턴을 느끼게 됐는데, 작은 시간이 남으면 차를 마시면서 복수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나 경제력 여력이 되면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주 아시죠? 불국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제주도 성산포와 용암동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수도인 서울이니까 오죠. 근데 수도 근처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로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 화성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들려서 세계문화유산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여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시에 대한 문화유산 발전 방향으로서 여유당전서 500여 권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사실 남양주시에 유네스코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엔 크게 3가지 유산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으로서 지금 남양주시에 조선 왕릉, 홍유릉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릉은 40기나 되고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널리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를 대표하기엔 좀 떨어집니다. 또 이번에 세계 무형유산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무형유산이 있는데 태계원 산대놀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항상 보여주기에는 대표성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여유당전서 500여 권에 대한 기록유산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결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유당전서에 대한 백과사전의 평가는 정치, 경제, 법제, 역사, 지리, 의학, 언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약용의 지식과 철학을 담아낸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에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백과사전에서도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죠. 제가 20대 후반에 열심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글쎄 한국사 시험 문제에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가 몇 권인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1번 1권, 2번 100권, 3번 200권, 그래갖고 5번이 500권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문제,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 출제를 한 분이 제가 학부는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 이제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숫자를 물어보고 그래요. 몇 권인 이런 걸 왜 이렇게 출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그런데 이 책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이 단순히 정치만 썼나? 경제만 썼나? 의학, 기술, 언어, 총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이 담겨있는 그런 500억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질문이 막혀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유당전서 500권 그럼 너무나 뭐 정치경 백과사전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건 3부작하고 3논설입니다. 3부작에서 목민심서 여러분 아시죠? 제방간의 도리, 경세유표 중앙정치조직에 대한 의견입니다. 흠음신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고 하죠. 형옥에 대한 개혁안입니다. 또 3논설로 탕론 왕조교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목 바로 공무원 공직자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론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기서 여전제하고 정전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여유당전서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많은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나가고 묵과하고 우리가 이거를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이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것으로 22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심지어 그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내방가사 이런 것까지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하물며 여의당 전서 500여 권이 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책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여의당 전서 500여 권이 남양주시에 있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요. 서울 서초구에.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걸 추진을 하려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남양주시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조속히 유네스코 기록유산 추진의 바로 시작의 원년으로 2023년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록유산으로 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을 홍보하고 띄우고 보급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사상이 녹아있는 이 여의당 전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 강좌, 실사례 이걸 메타버스와 결합해서 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조안면에 있는 정약용 생가와 그 맞은편에 있는 실학박물관 그리고 여의당 전서 500여 권을 그 실학박물관으로 이전시켜서 모든 걸 결합시켜서 구체화된 그리고 진전된 성과를 금년에 내놓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다산 정신 중에서 실제 다산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말은 많이 하는데 참 알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실학의 그런 실학가로서 애민사상과 실용 정신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서 또 남양주시에서 목표로 해서 잡아가야 될 다산 정신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문화유산화 시키고 또 나아가서 관광산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시는 분은 그분이 준비가 제일 많이 돼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일에 대해서 중심적인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정재준 교수님이 큰 몫을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지금 원래 패널로 참여하기로 하셨던 분이 의회 활동이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3부 오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크를 통해서 남양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신부식 및 업무 협약식 그리고 토크를 모두 마치고 3부 오찬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